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진행 중인 핵확산 금지 조약 평가회의 이틀째인 2일 비핵 보유국가 12개 나라 연합체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대량 살상 무기를 완전히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각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경고도 이어갔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0차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회의 이틀째 회의에서 호주와 캐나다, 칠레, 독일, 일본 등 12개 나라로 구성된 핵 비확산 군축 이니셔티브는 북한의 올해 미사일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대표로 나선 네덜란드의 디즈 반 더 플라스 외무차관은 북한의 올해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전례 없는 수준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he NPDI strongly condemns North Korea's unprecedented series of ballistic missile launches in violation of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 NPDI strongly urges North Korea to dismantle it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and return to full compliance with its IAEA safeguards agreements and the NPT.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나서지 말라는 경고도 잇따랐습니다. 유엔 주재 이탈리아 대사는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와 추가 핵실험 준비는 지역과 국제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심각한 우려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e urge the DPRK to refrain from further provocations and to take concrete steps toward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and to return to the Non-Proliferation Treaty. 싱가포르도 올해 들어 벌어진 일련의 북한 미사일 발사를 지적하면서 북한의 즉각적인 도발 중단과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urge the DPRK to take concrete measures to cease all provocations immediately, fully abide by their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commitments under all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불가리아와 룩셈부르크도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핵을 폐기하고 관련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규탄하고 추가 도발을 경고하는 가운데 중국 측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중국의 이른바 쌍궤 병행 해법을 또다시 언급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열리는 아세안 회의와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등에 참석해 대북 제재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국무부는 2일 미국 캄보디아 관계 설명서를 통해 토니 블링컨 장관이 2일부터 6일까지 캄보디아를 방문한다며 이같이 밝히고 훈센 캄보디아 총리 등 캄보디아 고위 관리들과 만나 대북 제재 이행과 법률 집행, 아동 보호,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과 미국 아세안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지난달 대북 제재 이행을 전제로 한 미국 정부의 캄보디아 원조를 포함한 캄보디아 민주주의 인권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것을 환영하며 인도태평양 지역 4자 안보 협의체 쿼드와 협력하려는 의지도 주목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카밀 도슨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2일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신미국 안보센터 CNAS가 주최한 화상 토론에 참석해 우리는 한국을 포함해 쿼드와 협력하고 있는 같은 생각을 가진 여러 파트너들의 관심을 분명히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도슨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우리는 국제 문제에서 한국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며 가까운 미래에 쿼드를 통한 공식적인 협력으로 사안별 또는 수시 협력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위한 대화가 계속 진행 중이며 영내 전체의 협력 보장을 위한 최상의 메커니즘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4일 한국을 방문할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에게 미국과 한국, 캐나다 3개국 6개 인권단체들이 중국 내 탈북 난민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해달라는 내용의 공동서한을 보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을 강하게 규탄해왔으며 북한에 대해서도
영원의 빈곤과 공포 국가라며 우려를 나타냈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한국의 6개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아시아를 순방 중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2일 공개된 서한은 펠로시 의장이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개선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만큼 중국 안에서 곤경에 처한 탈북 난민들의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개선을 촉구해달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들 단체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강제 북송이 보류된 뒤 중국 내 수감시설에 구금 중인 최소 1,170명의 북한인들이 처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 의회가 제정한 북한인권법은 강제 수용소로 보내져 고문과 처형에 직면할 수 있는 탈북 난민들을 중국이 북한으로 강제 북송해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를 돕고 있으며 중국 내 탈북 여성과 소녀가 납치와 인신매매, 성적 착취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체들은 미국 의회를 대표하는 펠로시 의장이 중국 정부에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하고 탈북민들에 대한 유엔 난민 기구의 방해 없는 접근 허용, 유엔 난민 협약과 의정서 의무 이행,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중국 국내법에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반영할 것 등을 촉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을 공동 작성한 한국전환기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이날 VOA에 중국 내 탈북 난민 문제는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제기한 심각한 사안이란 점을 지적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그동안 이런 중국에서의 여러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제 깊은 관심과 우려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맥락에서 지금 그 기존의 그런 북한인권법에서 미국 의회가 초당파적으로 밝혔던 이제 우려라던가 그 중국 정부에 대한 권고 사항들을 이제 하원 의장으로서 다시 한번 그걸 강조를 해달라는 이제 공개적으로 다시 이제 그런 거를 다시 목소리 내달라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과거 중국 공산당의天安문 민주화 시위 무력 진압과 소수민족 학살 등을 지속해서 규탄했던 펠로시 의장은 1997년 방북 후 북한 정권에 대해서도 계속 비판적 견해를 밝혀왔습니다. The poverty of spirit, the just the horror of it all. People starving, and they call their philosophy self-reliance, while their people are starving, while they save the food for themselves and not for children whom they don't consider productive or seniors whom they don't consider productive. 서한에 참여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레트 사무총장은 펠로시 의장이 이날 타이완을 방문해 보여준 용기가 중국 내 탈북민 보호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This letter is very important because what Speaker Pelosi is doing by visiting Taiwan is an act of courage. It's also very important to highlight the issue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in particular North Korean refugees trapped in China. So we do hope to get Speaker Pelosi's attention. 서한은 북한인권위원회와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외에 캐나다의 한보이스, 한국의 탈북민 단체인 탈북자 동지회, 북한인권시민연합, 물망초가 참여했으며 단체들은 펠로시 의장이 방한 기간에 탈북민들과 만나길 기대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상원의 공화당 댄 설리번 의원이 한국 전쟁은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숭고한 전쟁으로 불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알래스카주 출신의 설리번 상원의원은 1일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주제로 한 본회의 연설에서 한국전쟁의 교훈 중 하나는 참전용사들이 한국전에서 보여준 숭고함이라고 말하고 한국전 기념공원에 새겨진 글귀처럼 미국은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와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부름에 응한 아들과 딸들을 기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은 숭고한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을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숭고한 전쟁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의원은 이어 최근 워싱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준공된 추모의 벽 건립 사업을 지원한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결의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최근 한국 측과 맺은 대규모 한국산 무기 수입 계약에 대해 양국 간 전략 협력의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한국산 무기 수입의 배경을 묻는 VOA의 질문에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보듯이 현대전에서 기갑과 포병의 위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마리우스 부아시차크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계약을 발표하면서 지난 70년간 전쟁 준비를 해온 한국의 무기는 이미 검증된 최고 품질이라고 말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폴란드는 지난달 27일 한국산 K2 전차 1000대와 K9 자주포 600문 등 약 76억 달러 규모의 한국산 전차 및 무기를 수입하기로 합의했으며 폴란드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일부 무기는 한국에서 직접 수입하고 일부는 폴란드 방산업체들과 협력해 현지에서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최대 구직 전문 서비스인 링크드인이 최근 북한 IT 인력의 해외 위장 취업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허위 프로필 계정 4개를 VOA의 제보에 따라 2일 현재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VOA는 각각 블록체인 관련 개발자와 풀스택 엔지니어라고 소개된 미나니지로 다니엘 린이라는 이름의 링크드인 프로필 2개가 북한 IT 인력이 만든 가짜 계정이라는 업계 관계자의 제보를 받고 관련 정보를 지난주 링크드인 측과 공유했습니다. 이후 해당 프로필은 1일 이후 접근이 차단됐습니다. 앞서 링크드인은 지난주에도 VOA의 제보에 따라 북한 IT 인력 계정으로 의심되는 요이치 하야시와 프랭클린 이의 프로필 2개를 접근 차단했다고 확인했고 허위 계정 생성은 링크드인 서비스 정책의 위반이며 우리는 허위 계정을 탐지하고 삭제하기 위해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활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